오늘 미국 전역에서 고교생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동맹 휴업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4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영주권 신청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9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제1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새 예산안에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버, 리프트, 콜택시 등 상업용 차량에만 맨하탄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미국 전역에서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동맹 휴업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행진은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참사 이후 한 달을 맞아 총기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자 기획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맞춰 미 전역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17분 동안 교실 밖에서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했습니다. 플로리다 참사에서 희생된 17명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행진에 참가한 학생들은 크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모든 공격용 무기의 판매 금지. 둘째, 총기 판매에 앞서 광범위한 구매자 전력 조회 제도화. 셋째,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인 총기 소지자에 대해 법원이 총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 폭력 규제 법안 등입니다. 총격 참사를 겪은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재학생들은 어디를 가나 학생들의 물결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강한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딕스 스포굿즈, 월마트, 크로거 등 미국 내 3대 총기 유통업체는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일부 공격용 무기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로리다주에서는 위해 발의로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상한하고 훈련받은 일부 교사 및 교직원의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발표한 4월 중 영주권 문호가 부분적으로 지난달에 비해 빠른 진전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족 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영주권 신청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9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4월 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전달 2005년 12월 1일에서 9개월 빨라진 2006년 9월 1일로 진전됐습니다. 하지만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3주 진전했습니다. 지난달에 6개월 진전된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이번 달에도 4개월 이상 진전돼 2017년 9월 22일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이 A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지난달 3주 진전보다 속도가 빨라진 5주 진전을 기록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인 이 B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5주 진전됐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1년 9월 1일로 올 들어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인 이 B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5주 진전했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1년 9월 1일로 올 들어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인 1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주 진전되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2년 1월 1일에서 답보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3주 진전하면서 다소 주춤했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6주 진전에 호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취업 이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전면 오픈됐습니다. 종교 이민인 4순위인 성직자가 아닌 기타 종교 종사자와 투자 이민 5순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 비자 발급은 연방정부에 대한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단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여전히 오픈돼 있어 신규 접수는 가능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제1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해법이 미국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이 미 전역의 성인 1,223명을 상대로 조사해 어제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북한 문제 대처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는 42%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1월에 34%에 비해 8%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38%로 지난 1월과 차이가 없는 데 비해 대북 해법에 대한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해법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59%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상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64%는 북한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이 수치도 작년 8월 7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인 절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세 명령으로 무역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 49%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22%에 2배를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다른 이슈 가운데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37%로 대북 정책 지지율보다 낮았습니다. 뉴저지주가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학교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한 판매세와 소득세 인상, 마리화나 합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374억 달러 규모의 2018-2019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학교 지원 확대, 학자금 보조 확대,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무료, 재산세 공제 확대 등 필 머피 주지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2018-2019 회계년도 내로 현재 8달러 60센트인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면서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4년 안에 15달러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또 각 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을 149억 달러로 확대하고 프리킨더가든 확대 예산 2,500만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와 주정부 대학 학자금 보조 수혜자 확대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그 외에 경전철,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 예산을 2억 4,200만 달러 증액할 계획입니다. 한편 증액된 예산을 위한 세금 수입 확충 방안으로는 상품 구입 시 부과되는 판매세를 7%로 인상하고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의 소득세율을 10.75%로 올리는 부자 증세를 추진합니다. 또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 6천만 달러의 세수를 거두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새 예산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뉴욕주의 세금 환급액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요커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세금 환급액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뉴요커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 1인당 2,986달러로 전국 상위 4위에 올랐다고 IRS가 발표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세금 환급 총액은 3,240억 달러로 납세자 1인당 평균 2,895달러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급액은 주에 따라 최소 2,302달러에서 최대 3,133달러까지 831달러 차이가 났습니다. 전국 상위 4위에 오른 뉴욕은 전국 평균치보다 91달러 많았고 뉴저지는 2,943달러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며 전국 상위 7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세금 환급이 가장 많은 주는 텍사스로 환급액이 1인당 평균 3,133달러였고 오클라호마와 루이지애나가 각각 3,088달러와 3,073달러를 기록해 전국 상위 3위까지 3,0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텍사스의 경우 개인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 전국 7개 주 가운데 하나로 세금 관련 혜택이 전국 최고로 평가됐습니다. 전국에서 세금 환급이 가장 적은 주는 메인으로 평균 2,302달러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세금 환급이 평균 2,877달러로 전국 10위에,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2,811달러로 전국 13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맨하탄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버, 리프트, 콜택시 등 상업용 차량에만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뉴욕주 하원 민주당은 어제 1,702억 달러 규모의 2018-2019 회계년도 하원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맨하탄 중심부 진입 차량에 일률적으로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대신 상업용 차량에만 운행당 2달러 75센트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맨하탄 중심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발 도착할 경우에는 운행당 1달러의 할증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옐로우캡과 그린캡의 경우에는 맨하탄 중심 상업지구에서 운행당 50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설치한 특별위원회인 픽스 NYC의 권고안인 기존의 맨하탄 중심 상업지구 진입 일반 차량에 11달러 52센트의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퀸즈, 맨하탄, 브루클린과 브롱스 등 뉴욕시의 17개 신축 서민 아파트의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신축 아파트 17곳에서 오는 5월 초까지 서민용 가구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입주 신청은 NYC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각 아파트 개발사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 조성된 10 할렛츠 포인트 주상복합단지는 서민용 81가구의 입주 신청을 5월 7일까지 받습니다. 월 렌트는 $947에서 $1,414 사이입니다. 원베드룸 입주 신청 자격은 2인 기준 연소득 $36,823에서 $45,840이며 3베드룸의 경우는 6인 가족 기준 연소득 $51,018에서 $64,420입니다. 맨하탄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의 아파트 2곳에서도 서민용 가구를 분양 중입니다. 63층짜리 신축 아파트는 서민용 97가구와 또 다른 신축 아파트의 서민용 258가구의 입주 신청을 오는 4월 1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월 렌트는 $788에서 $1,025 사이이며 입주 신청 가능한 연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최소 $28,093부터 최대 $57,240까지입니다. 뉴욕시에서 과속 또는 신호 위반으로 수십 차례 적발되고도 여전히 운행 중인 차량이 5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시 카메라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로 식별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2014년부터 45차례 이상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차량이 50대에 달한다고 교통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50대 차량의 운전자들은 버젓이 뉴욕 시내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켓을 가장 많이 받은 차량은 2008년형 흰색 소나타 차량으로 2016년 6월 2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과속 등으로 75차례나 적발됐습니다. 이들 차량의 단속 적발 유형을 보면 신호 위반 214건, 과속은 2,438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차례나 단속에 적발되고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감시 카메라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해 티켓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신호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포인트는 부과되지 않고 $50의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브루클린에서 한인 뮤지컬 여배우의 4살 딸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도 지난 2016년부터 19개월 동안 무려 12번이나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등으로 티켓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 구치소 수감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자 단속으로 체포되는 이민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강력한 이민 단속으로 이민 구치소 수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더 애틀란틱 시사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연방 대법원의 이민자 무기한 구금 허용 판결로 인해 구치소 수감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8 회계년도 기간 하루 평균 이민 구치소 수감자가 4만 명을 넘어서 지난 1990년대에 비해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 전국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추방 대상 이민자는 하루 평균 4만 726명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전 2017 회계년도에 비해 무려 10,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체포된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 전인 1994년에는 미 전국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는 하루 평균 5,500명에 불과했습니다.
ICE는 이민 단속으로 체포되는 이민자가 늘면서 추방 대상 이민자를 수감한 구치소 수용 규모를 하루 평균 5만 1,379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석 허용 없이 이민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이민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민자는 더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샌디에고 국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샌디에고 남쪽 오테이 메사에 도착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시제품 모형 8개를 둘러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을 둘러보며 이 같은 보호막은 미국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ll save thousands and thousands of lives, save taxpayer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by reducing crime, drug flow, welfare fraud, and burdens on schools and hospitals. The wall will sav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many, many times what it's going to cost.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만리장성과 유사한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한 오늘 LA와 샌디에고를 포함한 곳곳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성소수자 차별 정책 등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PD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위가 벌어질 예정인 LA 지역 피게로아 스트릿의 8가와 6가 구간, 그리고 윌셔 블러버드의 호프 스트릿과 보드리 애비뉴 사이, 그리고 7가의 호프 스트릿과 빅셀 스트릿 사이의 구간을 내일 오후 1시까지 폐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3회 LA 마라톤이 이번 주말 열리면서 LA 일대 도로가 폐쇄됩니다. 2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LA 마라톤 대회는 오는 18일 오전 6시 30분 다저 스타디움에서 시작해 LA 다운타운, 헐리우드, 베버리 힐즈, 산타모니카 등 LA 전역을 거치는 26.2마일의 코스로 진행되며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구간 도로가 전면 차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도로 대부분은 대회 당일 새벽 2시부터 다저 스타디움 인근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폐쇄된 후 오후에 다시 재개될 예정이며 차량 통행과 주차 역시 전면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50여 개의 버스 노선이 우회 운행하고 메트로 엑스포라인과 레드라인 열차는 추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 의회는 이민자 보호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0일, 반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카운티 정부와 연방 이민 당국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직원이 시민들에게 체류 신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주 전역의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의 총격 등 위급한 상황을 신속히 알릴 수 있는 비상 버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비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근 법 집행기관으로 신속히 긴급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법안은 또 건물 외부에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 비상등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주말을 맞아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모든 열차와 버스에 음료와 주류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도 이 기간 모든 지하철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법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로버트 베네딕트에게 3,783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베네딕트는 지난 2014년 차량 앞 오른쪽에 한국타이어가 장착된 대형 시멘트 트럭을 타고 운행하던 중 타이어가 빠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베네딕트는 이 사고로 사지가 마비됐으며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어제 로라 커렌 나소 카운티장과 면담하고 한인사회와 카운티 간에 더욱 폭넓은 교류를 요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나소 카운티 한인사업체 방문을 통한 협력 강화와 카운티에 더 많은 한인 인재 등용을 요구했고, 커렌 카운티장은 우수한 한인들과 가깝게 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캐롤린 멀로니 연방 하원 의원 기금 모금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맨하탄 한인타운 32가 상인 번영회 주최로 마련된 행사에는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과 번영회 회원 등 한인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뉴저지 경제인 협회는 잉글드 클립스에 위치한 지오바니 바이시클 클럽에서 차세대 무역 스쿨 기금 마련 골프 대회 및 갈라 관련 내용 설명 및 협회 웹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영상 7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좀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토요일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